각각의 스코어들을 썸에다가 다 더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썸을 comments.count, 이 comments가 여러 개 뽑혀 나올 거잖아요. 거기 count 하면 개수가 찍혀 나오게 되거든요. 그 썸을 comments count로 나눠주면 마지막 이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. 이거 그냥 굉장히 되게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, 루비 코드를 작성하게 된 건데 여기에 뭐 어려운 거 좀 있으신가요?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커멘츠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. 0으로 나누는 건 되게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아까 이 커밋에 보시면 막 난이 출력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0으로 나눠주지만 않으면 돼요. 저게 나러 넘버인 건데 0으로 나눴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걸 피하려면 if comments.count가 0일 경우에는 그냥 0을 리턴하고요.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던 썸과 커멘트 카운트를 출력하도록 if문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 써줍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난이라는 건 안 뜨고 그냥 나누지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0으로 띄울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썸 나누기 커멘트 카운트를 할 거고요.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썸 자체도 정수고 커멘트 카운트도 정수예요. 정수 그 인티저로 나누게 되면 소수로 나와도 루비에서는 얘를 정수로 치환해 버리거든요. 내림을 해버려요. 2.2면은 2로 바꾸고 2.7도 2로 바꿔버리고 하거든요. 물론 저희 별표 표시할 때 어차피 1, 2, 3, 4, 5로밖에 출력을 못해서 그냥 그대로 해줘도 되지만 텍스트로 뭐 4.2점 받았다 약간 디테일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소수점도 쓸 필요가 있죠. 그러려면 썸에다가 하나 2f 해주시면은 총합 자체가 소수화된 이후에 정수로 나누면 항상 리턴 값은 소수가 되거든요. 이 정도 해주시면은 나중에 코멘트 막 남겼을 때 그 이 AVR이라는 평균점이 뭐 4.2점, 4.2117 막 쭉 가게 되거든요. 그걸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우리 뷰에 그냥 예쁘게 뿌려주는 걸 할게요. 일단 TV의 평균점을 찾아오는 걸 했습니다. 그럼 이 평균점을 출력을 해주면 되거든요. 그 출력을 간단히 인덱스 디테일 화면에다 할까요? 디테일 화면 해볼게요. 여기 4.2점 출력되는 이거를 %는 골뱅이 프로의 avg %점 이거하고 한번 미리 보기 해보세요. 그 댓글 몇 개 점수 한번 남겨보시고 그럼 되게 이상한 소수점이 쫙 찍힐 거거든요. 프로의 avg 평균점을 출력해주세요. 이거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프로의 커멘츠의 카운트를 출력해주세요. 자꾸 오타가 많이 나는데요. 사람 수는 그냥 커멘츠의 카운트 세면 평가 개수가 바로 뜨겠죠. 프로의 커멘츠의 카운트 하면 평가한 사람 수가 될 거고 프로의 avg 하면 평균점이 찍힐 겁니다. 그리고 미리 보기 가셔가지고 리프레시 해보세요. 그 평균점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지 뭐 5점도 한번 찍어보시고 평균점 변하는 거 확인해 보시고 빵점도 줘보고 하면서 평균점이 제대로 찍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이제 6시 54분인데 약속한 대로 7시에 끝낼 수 있거든요. 다 끝났습니다. 왜냐하면 이 똑같은 거를 그 디테일 리스트에도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에도 그냥 똑같이 다 넣어주세요.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다 해주시고요. 작동이 되는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3점에 3명 평가를 했는데 5점을 매기면 3.5점이 되죠. 4명 평가하고 또 평가하면 5점 또 주니까 3.8점이 됐습니다. 1점 주면 3.33333 5점 됐죠. 이 상황을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반올림을 쓰면 되거든요. 그 반올림은 그냥 루비에서 간단하게 .avg, .round 이 가로 속에 숫자를 주면 돼요. 예전 중딩 땐가 그 수학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,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라운드 1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예요. 소수 셋째 자리는 라운드 3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정수로 반올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라운드 0 하면은 바로 정수로 뜰 거예요. 라운드 1 주고 계속 이렇게 점점 찍어가지고 그 값에 대한 행동들을 추가를 해나가죠.
골뱅이 프로에서 우리가 avg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. .avg 하면 평균값 구하는 애가 된 거고, 그 플로트 소수에 대해서 .round라는 이미 루비에서 쓸 수 있는 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수 첫 자리까지 표현이 됩니다. 저장해서 한번 보시면은 3.3점으로 끝나요. 3.3333 그게 반올림돼서 3.3으로 표현이 됐습니다. 여기까지 됐죠? 그 다음에 해주실 게 이제 이 별표가 라운드 0으로 해서 그냥 별표를 찍어도 괜찮겠죠? 3.3이면 한 3개만 별표 차 있게. 이거는 앞에서 이 코멘트에 별표 찍을 때랑 똑같거든요.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짜주실 수도 있습니다. 아, 이거 디테일 페이지여서 여기는 아니네요. 빠르게 이거 다 되셨나요? 여기 인덱스 가셔서 이 별표 카운트를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4.2라는 곳은 퍼센트는 골뱅이 배너에 avg점을 뿌려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뱅이는 골뱅이 배너의 커멘츠의 개수 카운트 찍어주면,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체 방송 리스트 오면 삼시세끼는 아직 없죠. 삼시세끼 이걸 우리가 코멘트 단 거가 나올 때까지 봐야 되겠네요. 수음식해도 아직 없고, 리프레시 계속 해보면 나오죠. 평점 마진을 나와라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. 왜 안 나오니? 빠르게 평점들을 매기보겠습니다. 삼시세끼 나왔죠. 4점에 한 명 평가했다라고.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럼 이제 여기는 별을 그 개수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, 우연히 이제 4점이랑 이 별 4개가 하드코딩된 별 4개가 똑같이 일치됐지만, 아까 썼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. 1부터 up to 5까지 두 i로 받아서 end로 닫아주고, 이 속에 if문을 써서 i가 골뱅이 배너에 avg에 라운드 0과 같으면, 그냥 정수화된 거, 이게 i번째와 일치를 하면 그냥 별표에 클래스 on을 주고요. 주의하셔야 될 게 엔드 태그 잘 닫아 주셔야 돼요. 엔드 태그가 2개나 껴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덴트를 주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. 소개된 내용은 한 번씩 들여쓰게 해주시면 헷갈리는 게 최소화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애들 날려주기. 아까 한번 했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짜시면 되거든요. 주의할 건 골뱅이 배너의 평균점에 그냥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그 인덱스 값과 일치하면 클래스 on을 달아주는 애를 뿌려주도록, 이렇게 짜면 이제 메인 배너에서도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. 이 밑에 달린 그냥 방송 리스트에 있는 애도 똑같은 방식으로, 물론 골뱅이 배너가 아니라 그때 뭐 딴 거가 되겠죠. 똑같이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별점 리스트가 제대로 나올 거거든요. 다들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. 이쪽에 댓글 쪽 i에도 한번 똑같은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. 1 up to 5까지 두 i %emd 해주시고, if i가 t.average에 반올림한 애와 같으면 닫기까지 같다면 i
태그에 클래스 온 하고요. i 태그 닫고 이쪽은 %t.avg에 라운드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고 %는 t.comments의 count 표시해줍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새로 고침해보시면 이제 이 밑에 방송평가 했던 것들 4점 찍었던 건 4점 나올 거고, 포도콜리도 4점 찍었던 거 있고, 여기 3.3점 있는 것도 이제 다 표시가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평가 서비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가 완성된 겁니다. 하나하나 평가해 보시면 뭐 별표 표시되고 숫자 표시되고 몇 명이 댓글 남겼다 그런 걸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이 깃에서 다 끝난 거거든요. 메인 배너에 별점 표시했고 아래 리스트에서도 별점이랑 점수 다 표시했고, 그 다음 남은 게 뭐 댓글 역순으로 바꿔주는 거, 이거 리버스 붙이는 거 이미 하셨었죠. 그냥 커멘트에 리버스 하나 붙여두고 이 치문 돌리면은 뒤집힐 거고요. 그 다음에 시간 표시해줘야 뭐 언제 달렸는지 좀 볼 수 있잖아요. 그게 이것도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한국 시간으로 표시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나와요. 한 줄 추가해서 그 왜 유저 아이디랑 커멘트 위에 붙는 거에다가 create at이라고 타임스탬프가 다 찍히거든요. 모든 데이터베이스에. 그 create at을 찍어주고 임타임존 서울이라고 해주면 플러스 9시간 된 UTC라는 표준시에서 9시간 플러스 된 시간으로 찍혀요. 근데 그게 되게 컴퓨터스럽게 찍히는 거를 나중에 뭐 STRF 타임이나 그런 걸로 포맷을 좀 정해주면은 뭐 몇 월 며칠 뭐 몇 시에 썼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시간 표시해주면 되고, 그 다음에 코멘트의 회원번호 대신 회원 그 이메일을 출력하려면 커멘트라는 자식 입장에서 그 부모인 유저에 난 속해 있어라는 이거 하나만 명시해 주시면 나중에 커멘트 입장에서 커멘트 어떤 객체에 .user 하시면은 바로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그 c. 커멘트가 c죠. 커멘트.user. 이메일 하면 바로 이메일 주소 찍히고 합니다. 나중에 회원 정보 받으실 때 네임 값이나 그런 것들 받으시면 이름으로 찍을 수도 있고 뭐 닉네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더 꾸며줄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수업은 이게 끝이고요. 다 끝났어요. 아주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괜히 멀리까지 제가 불러가지고 고생시킨 것 같아 죄송한데요. 저 많이 배우셨나요? 네. 지금 뭐 남은 시간 동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좀 더 해보시고요.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고 저희 그래도 남으실 분들은 밥을 한번 먹고 가도록 해요. 이 근처에 치킨집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저녁으로 치킨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잔을 하고 집으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한 게 학교별로 한 분을 모셨던 건 이제 각자 돌아가셔서 내용이야 뭐 온라인상에 올리니까 다들 알아서 보고 잘 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잘 안 되는 거 있다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, 스택에 질문 올라온다면 내가 아는 거다 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각 학교에서 돌아가셔서 할 일들, 팀원들과 잘 뭔가 서비스를 빠르게 찍어내서 뭐 유저 피드백 받고 빨리 개선을 시켜서 우리들만의 서비스를 빨리 내자. 그게 뭐 페이스북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학교에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굉장한 구심력이 생겨서 뭐 4기 5기를 직접 이렇게 막 뽑으셔서 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IT가 이렇게 딱 도입이 됐을 때 효율적으로 바뀌는 파트가 너무나 많아요. 간단하게 그런 스케줄링하는 타임테이블 만든 것만으로 그 수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돈을 벌었던 그 친구처럼 각 학교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막 고안하셔가지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거든요. 그냥 이거 레일즈만 익숙해지시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주말에 잠깐 해커톤식으로 둘이서 막 만들어도 되고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간단한 서비스를 토이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커리큘럼 목적 자체가
이미 배웠던 거를 거의 복습하는 거나 다름없었잖아요. 근데 서비스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그 과정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그걸로 사실 충분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앞 시간까지의 정규 과정에서 루비 on 레일즈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익히신 거예요. 그 이후부터 뭘 새로 배우고 싶다 하는 건 사실 제이쿼리 아니면 크게 없거든요. 제이쿼리 같은 건 충분히 더 배우실 만한데,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. 그걸 더 공부하시면 프론트엔드를 효과적으로 꾸미실 수 있으실 거고, 루비 on 레일즈는 사실상 나머지는 그냥 구글 검색으로 하나둘 익히고, 그리고 루비 on 레일즈 관련된 마이클 하트리 쓴 책이 하나 좋은 게 있거든요. 그런 거 보시면서 더 레일즈스러운 코드를 짜내고 그러는 것들을 익히시면 되거든요. 근데 또 한 번 강조를 드리자면, 이게 토이 프로젝트 개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겨요. 웹 서비스 웬만한 건 아무렇지도 않게 짜겠다 싶은, 그걸 한 두세 개를 혼자서 프로젝트 해보시면 금방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. 돌아가셔가지고 뭐 강의 평가 내지 친구 평가, 마치 평가 다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 보세요. 그걸 한번 해보시면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.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, 온라인 수업 들으실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C9 자체 문제도 커요. 오토세이브 제대로 안 돼서 안 뜨고, 그리고 또 뭐냐, 아무튼 뭐 스스로 꼬여서 서버가 제대로 안 껐다 켜져서 안 되고,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또 오늘 다 같이 모여서 C9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겪으셨잖아요. 팀원들한테 이거 서버 껐다 켜봐, 뭐 메모리 차면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, 그리고 오토세이브를 버릇처럼 그냥 커맨드 S나 컨트롤 S로 좀 하게끔 많이 버릇을 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다음에도 또 이런 오프라인 수업이 좀 자주 열릴 거거든요. 물론 온라인에도 제공이 될 거고,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 오프라인 다시 난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7시간 동안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, 그래도 어때요? 현장에 나와서 해결되는 게 괜찮으신 것 같나요? 네. 다음에 또 제가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또 학교별 한 명이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. 팀별 한 명이나 차라리 약간 더 대형 강의실을 빌리든가 해서 뭐 팀별 한 명 수준으로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거의 아까 뭐 준호나 그런 친구가 도와주긴 했었지만 저 혼자 이걸 하면 Q&A 시간이 엄청 길어지잖아요. 디버그하고 하는 것들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다음 클래스를 열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땐 딴 분 보내주셔도 되고, 나 가고 싶어 해서 자기가 오셔도 되고요. 그냥 편하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수고 많으셨고, 약간 정리를 한 다음에 한 7시 반쯤 되면 빨리 치킨 먹으러 나갑시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